오늘부터 이 습관 하나는 반드시 바꾸십시오. 아내가 조용해질 때 그냥 내버려두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아내가 뭔가 말을 하려다가 남편이 바빠 보이면 그냥 침묵해버리는 경우. 아내가 불편한 것을 이야기해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점점 남편에게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 옆에 있으면서도 혼자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화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노년기 부부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노년기 부부관계와 신체 접촉의 의학적 효과를 20년간 연구해온 박세훈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에 사시는 황정임 어르신 이야기로 이 강연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황정임 어르신은 올해 73세이십니다. 65세부터 시력이 자꾸만 나빠지면서 눈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먼 곳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가까운 곳도 잘 안 보여서 신문을 읽을 때 안경을 여러 개 겹쳐 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나이 들면 누구나 그래? 라고만 하셨습니다. 황정임 어르신이 불편함을 이야기해도 남편분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황정임 어르신은 남편분에게 말을 안 하게 됐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눈도 불편하고 마음도 외로웠다고 하셨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는 밤이 자주 있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분이 황정임 어르신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소. 미안하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저녁 남편분이 황정임 어르신의 손을 잡고 TV를 보셨다고 합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이 작은 변화 하나가 황정임 어르신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잠이 잘 오기 시작했고 낮에 기운이 생겼으며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요리를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분과 함께 산책을 나가는 일도 생겼어요. 도대체 손을 잡는 행위 하나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과학이고 의학의 신비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의학적 비밀을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신체 접촉이 만들어내는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피부가 직접 닿는 접촉, 즉 스킨십을 통해 강력한 호르몬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포옹 호르몬 또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연인이 손을 잡을 때, 친한 친구와 포옹할 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호르몬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의 건강과 행복을 완전히 바꿀 물질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옥시토신의 의학적 효과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수백 명의 노년 환자들을 추적 조사하면서 옥시토신의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첫째,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낮춥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높아지며 수면 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혹시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코르티솔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5분 이상의 스킨십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5%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황정임 어르신이 남편 손을 잡게 된 후 잠이 잘 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옥시토신이 코르티솔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옥시토신은 통증 인식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관절이 쑤시고 두통이 생기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통증이 많아집니다. 우리 노년의 환자분들을 보면 이런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통증을 느껴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으면 통증이 훨씬 덜하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초 이상의 포옹이 통증 인식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남편의 손을 잡은 아내들이 그렇지 않은 아내들에 비해 통증 수치를 25%에서 40% 더 낮게 평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의 신경 경로에 직접 작용하는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셋째, 옥시토신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규칙적인 스킨십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 박동수를 안정시키며 장기적으로 심장 질환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의 순환기 내과에서 진행한 저희의 최신 연구에서 매일 스킨십을 하는 노년 부부들의 혈압이 6개월 후 평균 8mm 수은주 낮아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만큼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중에 혈압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혈압약과 함께 스킨십을 더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옥시토신은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스킨십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감기에 덜 걸리고 상처 회복이 빠르며 전반적인 면역 기능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규칙적인 스킨십을 하는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에 비해 1년 동안 감기에 걸릴 확률이 절반 이상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스킨십을 시작한 후 3개월 이내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놀라운 적응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었어도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진심이 담긴 접촉이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손을 잡거나 마음이 없이 껴안는 행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신뢰하는 사람에게 닿을 때 비로소 제대로 분비됩니다. 사실 저희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스킨십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신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당신의 손을 뿌리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황정임 어르신의 경우 남편이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말과 함께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토록 큰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은 그렇게 까다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진심을 원할 뿐입니다. 노년기에 스킨십이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봤습니다. 많은 노년 부부들과의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몇 가지 공통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세대는 신체 접촉에 대해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감정 표현이 서툴렀고 신체 접촉은 더욱 드물었습니다. 우리는 그 문화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몸에 대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남편분들은 나이 든 아내를 더 이상 예뻐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내분들은 자신의 흑주름이나 처진 피부가 남편을 불편하게 할까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시간을 견뎌낸 증거이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한국노년학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부의 46%가 주 1회 이하의 스킨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랍게도 70대 이상 부부 중 32%는 거의 신체 접촉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신체 접촉이 없는 부부들의 우울증 발생률은 신체 접촉이 활발한 부부들의 3배 이상입니다. 또한 신체 접촉이 거의 없는 부부들의 삶의 만족도는 현저히 낮으며 수면장애와 만성통증이 더 많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건강입니다. 저는 노년기 부부들을 상담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행복하게 보낼 것인지 아니면 외로움 속에서 보낼 것인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평생 함께 살아온 가장 친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뻗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만 할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스킨십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킨십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의 효과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아내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것은 손잡기입니다. 손을 잡는 행위는 단순히 두 손이 닿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손바닥과 손가락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밀집되어 있어서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뇌에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의 손에는 약 100만 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우리 몸의 어느 다른 부위보다도 손가락에 신경 말단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신호가 옥시토신 분비를 자극하고 우리는 안전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아내가 불안하거나 힘들어 보일 때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손잡기의 또 다른 장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손잡기부터 시작할 것을 권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픈 환자가 배우자의 손을 잡았을 때 통증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수술 전날 밤 배우자의 손을 잡고 있던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혈압이 더 낮았고 수술 중 통증 조절이 더 잘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손잡기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신체의 통증 신호를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을 잡을 때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너무 꼭 쥐지 마십시오. 가볍고 따뜻하게 손을 맞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눈을 맞추면서 손을 잡으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는 등과 어깨에 손 얹기입니다. 아내가 요리할 때, 밥상을 차릴 때, 설거지할 때 뒤에서 가볍게 어깨나 등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수고하는구나, 고맙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행위는 아내에게 깊은 안정감과 인정받는 느낌을 줍니다. 많은 아내들이 평생 남편으로부터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를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우리 남성들은 알아야 합니다.
등과 어깨 터치는 특히 일상의 일들로 힘들어하는 아내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밥을 지을 때, 점심시간에 밥상을 차릴 때, 저녁에 설거지할 때, 뒤에서 살며시 손을 얹는 것. 이것은 아내에게 당신이 그녀를 보고 있다, 그녀의 수고를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행위는 약 10초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5일 이상, 하루에 2번 이상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포옹입니다. 포옹은 가장 강력한 스킨십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깐의 포옹, 외출 전의 포옹, 잠들기 전의 포옹, 이 짧은 행위들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건강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의학적으로 하루에 8번 이상의 포옹이 최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포옹할 때의 신체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20초 이상의 포옹을 하면 옥시토신이 가장 많이 분비되고 동시에 코르티솔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심장 박동수도 안정되고 혈압도 낮아집니다. 마치 신체의 스트레스 해소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하십니다. 우리 세대는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어색함은 반복하면 사라집니다. 처음엔 10초의 포옹부터 시작해보십시오. 그 10초가 여러분과 아내의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기능을 높여줄 것입니다. 포옹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아내를 마주보고 서서 양팔로 감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슴이 가슴에 닿을 때 가장 많은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아내의 어깨나 머리 쪽으로 기울이면 더욱 친밀한 포옹이 됩니다. 처음에는 3초 정도에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5초, 10초, 20초로 늘려가십시오. 일주일 정도면 20초의 포옹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포옹의 빈도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3번 이상, 아침에 일어날 때, 외출할 때, 잠들기 전에 포옹해 보십시오. 이것이 쌓이면 당신과 아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얼굴과 머리카락 만지기입니다. 아내의 얼굴을 두 손으로 살며시 감싸거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는 행위는 매우 강한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이 부위들은 특히 감각이 예민한 곳이라 작은 접촉으로도 큰 반응을 일으킵니다. 얼굴에는 수많은 신경 수용체가 있어서 얼굴을 만질 때의 신경 신호는 매우 강력합니다. 머리를 쓸어주는 행위는 특히 진정 효과가 뛰어납니다.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보일 때 가볍게 머리를 쓸어주면 아내의 긴장이 금방 풀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 이것은 일상적인 스킨십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효과가 있습니다. 갑자기 특별한 순간에 시도하려 하면 오히려 어색할 수 있으니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섞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TV를 함께 볼 때 아내의 머리를 가볍게 쓸어주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에 가볍게 손을 얹는 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킨십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눈 맞춤입니다. 스킨십을 할 때 눈을 맞추는 것은 옥시토신 분비를 몇 배로 증가시킵니다. 손을 잡으면서 눈을 맞추십시오. 포옹할 때 눈을 맞추십시오. 얼굴을 만질 때 눈을 맞추십시오. 눈 맞춤은 신뢰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무언으로 상대방에게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눈 맞춤을 동반한 포옹은 눈 맞춤 없는 포옹보다 옥시토신 분비가 최대 50% 더 높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입니다. 스킨십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입니다. 아내가 놀랄 정도로 갑자기 손을 잡거나 안으려고 하면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십시오. 둘째, 강압적인 스킨십입니다. 아내가 거부하는데 억지로 손을 잡으려 하거나 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신호를 읽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목적이 명확한 스킨십입니다. 예를 들어 스킨십을 한 다음 특정한 요구를 하는 식이면 안 됩니다. 순수한 애정 표현으로서의 스킨십이어야 합니다. 넷째, 무시하는 스킨십입니다. 손을 잡으면서 휴대폰을 본다거나 포옹하면서 딴짓을 한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스킨십을 할 때는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30일 스킨십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스킨십이 없었던 부부의 경우 갑자기 달라지려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저는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 30일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까지는 준비 단계입니다. 이 기간에는 언어적 표현부터 늘려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밥이 맛있네요, 오늘 수고했소,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신뢰와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있으신가요? 많은 남편분들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느껴지고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어색함은 3일이면 사라집니다. 동시에 작은 신체 접촉을 시작합니다. 식사 중에 팔이 닿는 것,
지나가면서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 이런 일상적이고 무의식적인 접촉으로 시작하십시오. 이 기간에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불안해하거나 거부하는 기미를 보이면 물러나십시오. 강압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기간에는 매일 기록하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몇 번 손이 닿았는가, 몇 번 말을 걸었는가 이런 식으로 기록하면 실천이 더 잘 됩니다. 3주일에서 4주일까지는 발전 단계입니다. 이제 의도적인 스킨십을 늘려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잡고 잘 잤어요 라고 말해보십시오. 저녁에 TV를 볼 때 어깨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30초 정도 안아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내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거부감을 보이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를 읽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만약 아내가 처음에 어색해하더라도 계속 시도하십시오. 일반적으로 3주일 정도면 아내도 익숙해집니다. 우리 아내들도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따뜻함을 느끼면 마음이 열립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은 아내의 작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아침에 더 밝아 보이고 말이 많아지고 웃음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옥시토신이 작용하는 신호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유지 및 발전 단계입니다. 이미 스킨십이 일상이 된 상태에서 더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갑니다. 대화하면서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부부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깊은 연결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많은 부부들이 이 단계에 도달하면 신체적 친밀감도 자연스럽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즉 신뢰와 사랑을 다시 얻었습니다. 이 30일 프로그램을 실천한 많은 부부들의 변화를 저는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부부는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서로 할 말이 없어서 식사도 따로 하셨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 밥을 먹고 남편은 거실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남과 남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에는 함께 밥상에 앉아 식사를 했고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동네 산책을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편분이 요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대구의 한 부부는 아내의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매일 밤 2시간 정도씩만 자고 깨어 있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수면제도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부부가 저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분이 저녁에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TV를 보기로 했습니다. 약 2주일 후 아내분이 조금씩 더 오래 자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불면증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아내분은 밤에 5시간에서 6시간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의 효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스킨십의 의학적 효과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인천의 한 부부는 남편의 당뇨병으로 인해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나빠질까봐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이 불안감이 아내의 혈압도 높아지고 수면도 방해했습니다. 이 부부가 저희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남편이 아내에게 더 자주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포옹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아내분의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남편분의 당뇨 관리도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남편도 마음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체 접촉의 상호작용입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의 한 부부는 나이 들어서 신체적 친밀감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분은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2개월 정도 되었을 때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두 달 뒤 부부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 회복의 결과입니다. 스킨십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깊은 친밀감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광주의 한 부부는 남편의 심장병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부인이 저희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남편분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잡기와 포옹을 중심으로 실천했습니다. 6개월 후 남편분의 재활 상태가 매우 좋다고 의료진이 말씀했습니다. 심장 박동수도 안정되었고 혈압도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일반적인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아내의 지속적인 관심과 스킨십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정말로 치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대전의 한 부부는 함께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혼자라는 느낌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남편은 아내의 우울증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껴 더욱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저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색했다고 합니다. 남편분이 손을 잡으려 할 때 아내분이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천천히 아내분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후 아내분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달 후 아내분이 자기도 남편의 손을 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뢰 회복의 신호입니다.
현재 이 부부는 함께 웃으며 지내고 있으며 아내분의 우울증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7번째 사례입니다. 울산의 한 70대 부부는 오랫동안 성적 관계가 없었습니다. 둘 다 더 이상 그런 것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적 친밀감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신체 접촉을 통한 사랑의 표현이 목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뢰가 회복되고 수개월 후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8번째 사례입니다. 제주도의 한 부부는 부부싸움이 자주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싸우고 흙으로 물어뜯기식의 말씨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신뢰 부족과 스킨십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저희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체 접촉이 늘어나면서 싸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손을 잡고 눈을 맞출 때 싸우려던 마음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현재 이 부부는 거의 싸우지 않으며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손을 잡고 대화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체 접촉이 갈등 해결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황정임 어르신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황정임 어르신을 6개월간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했습니다. 초기에는 남편분과의 손잡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은 매일 저녁 황정임 어르신의 손을 잡으면서 그날 하루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2주일 후 황정임 어르신은 잠이 깊어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했습니다. 1개월 후 어르신의 얼굴에는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이 요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어르신과 남편분은 함께 산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황정임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죽은 것 같이 살았어요. 남편이 옆에 있어도 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따뜻해요. 손만 잡아도 세상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간은 서로 닿을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황정임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남편 옆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의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여러분의 아내의 손을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맞추고 말해보십시오. 여보, 이제까지 고마웠어요. 오늘부터 내가 더 잘하겠소. 그 한 가지 행동이 여러분과 아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며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했지만 여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지만 여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킨십의 기적입니다. 황정임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변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강연을 마치며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내일 아침 아내를 포옹해 보십시오. 매일 저녁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이것을 30일 동안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백 명의 환자분들과 부부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자 의학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정임 어르신의 남편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내에게 손을 뻗는 용기를 낸 그분을 보며 나는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병원 박세훈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